안녕하세요. 저는 롯데 칠성음료 주류 동부 FM팀에 근무하는 유코삐라고 합니다. 오늘 여성동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회사를 한 15년 다녀보니까 회사는 어떻게 된 일인지 항상 위기 상황이래요. 항상 위기 상황이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는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항상 하시는데 정말 작년부터는 정말 리얼한 위기 상황이 와서 이게 뭐 누구도 예측 못했던 상황이긴 했지만 예측 못하다 보니까 또 대비도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집이 아닌 외부에서 식사하시는 소비자분들을 케어하는 게 저희 팀의 주 업무다 보니까 저희 쪽이 타격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소주 시장 캐파 자체가 제가 근무하는 이제 유흥시장이라고 하는데 집 밖에서 드시는 시장 자체가 캐파만도 한 50% 이상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큰 타격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캐파가 줄었으면 MS가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경쟁사에서 워낙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계시고 경쟁사지만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또 잘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로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즉각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조금 지쳐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제로 베이스 버지팅이라고 GBB 이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 이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기조 자체가 조금 우리 스스로 자가 점검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자라고 해서 스스로 개선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 개선을 통해서 작년에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많이 절감을 했거든요. 저희 주류 전에 이미 음료가 하셨었는데 성과가 너무 좋으셨어서 계열사 전체로 아마도 그 제로 베이스 버지팅 GBB가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좀 더 확보된 조금 어떻게 보면 낭비됐었다라고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좀 확보가 되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또 쓰일 수 있고 필요한 부분에 또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저희 요새 그래서 주가가 참 좋습니다. 네. 오늘 7,500원 오른 것까지 보고 왔습니다. 오늘 얼마였나요? 15만? 14만 원 넘었을 텐데요. 네네네네네. 얼마 오른지만 하고. 네네. 저는 예전에 그 순하리로 인해서 그 꼭지를 찍었을 때 샀다가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어서 네, 주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롯데 칠성 주식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좋아지고 있고 더 좋아질 거라고 저희가 현장에 있는 저희가 제일 체감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로 정말 무한도전의 완전 찐팬이라서 너무너무 좋아해서 정말로 어떤 장면이 나오면 스티커이 나오면 이게 몇 회인지는 몰라도 이게 어떤 특집의 어떤 장면이고 앞뒤 전후상에 어땠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유재석님 너무 좋아해서 뵈러 간 거였고 유재석님 뵈니까 너무 신나고 좋고 제가 유재석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이제 좀 그분 웃겨드리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성심성의껏 뭐 팩트에 기반한 얘기였지만 했는데 그게 저는 제가 그렇게 뭐 좀 특이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는데 다른 분들 이제 소비자분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많이 특이하고 조금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정말 미디어의 위력을 실감한 게 유퀴즈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알아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3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분들께서 오셔서 유퀴즈 봤다고 너무 멋있다고 화이팅 하라고 하시고 가시기도 하고 뭐 이제 식사하러 간 가게에서도 알아보시기도 하고 근데 좀 젊은 그분들은 또 젊기도 하고 이제 SNS에 원체 많이 생활화돼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렇겠구나라고 또 이해를 했었는데 제가 마트에 갔었는데 마트에 계신 어머님들께서도 언니분들이시죠. 언니분들 한 50 정도 내외 되신 언니분들 백화점에 계신 언니분들께서도 저를 보고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고 감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경쟁사에 계신 분을 남편으로 두고 계신 분하고 좀 친한 분이 있어요. 근데 경쟁사분들한테 뭐 그런 걸 여쭤보진 않았죠. 뭐 부러웠느냐 이런 걸 여쭤보진 않았지만 사실 그게 약간 조금 신경을 쓰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웃긴 얘기를 근래에 들은 게 경쟁사에서도 뭔가 이제 저 같은 존재를 뭐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뭔가 그래도 하나 이렇게 만들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영업에는 사실 여자 팀장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자 팀장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만드신 걸로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영업사원분들한테 듣기로는 뭐 전후 사정이 뭔가 이렇게 차근차근 되겠다기보다는 갑자기 어떤 분이 이렇게 좀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분 성이 네. 그분 성에다가 네. 그분 성이 만약에 뭐 이씨다. 그럼 이꽃비 이렇게 불린대요,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이씨는 아니세요. 다른 성씨신데 네. 제가 이꽃비로 그분을 부르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아, 너무 재밌다, 정말. 그래서 네. 특별히 뭐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지 않나 싶긴 했는데 실제로도 여자 팀장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상권에 나가면 제가 돌아다니면 경쟁사 분들께서도 제가 왔다라는 걸 아시죠. 근데 실제로 방송에 나간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암행을 하기가 어려워진 게 경쟁사 분들께서 이렇게 알아보시고 제가 뭔가 하나 이렇게 좀 보려고 하면 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영업 활동에는 경쟁사 활동 이렇게 체크하는 데 조금 수월하지 않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아시겠지만 롯데로 처음부터 입사를 한 게 아니라 저 롯데줄의 전신은 두산이고 네. 두산 그룹으로 입사를 했었는데 네네네. 당시에 두산에 굉장히 계열사, 지금도 다양한 계열사가 있지만 네. 굉장히 다양한 계열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망설임 없이 주류를 선택했던 이유는 정말 제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어차피 회사라는 곳이 직장이고 회사 생활이라는 곳이 편하고 쉬울 리가 만무한데 네. 최소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좀 덜 힘들고 조금은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뭔가 더 동기부여도 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또 합격을 하게 돼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저는 스스로는 그 부분은 정말 행운이 따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좀 다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 면접 순간에도 저희 그 당시 대표님도 같이 배석을 하고 계셨고 회장님께서도 두산그룹은 항상 회장님 면접이 모든 직원들이 들어올 때 회장님 면접 보기 때문에 회장님 면접이 이제 3차 면접으로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딸 같아서 그래. 주류는 굉장히 험해. 그러니까 다른 쪽 주류 말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주류를 좋아해서 지원한 거기도 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 힘들다고 해서 다른 데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뭔가 마이너스적인 발언이지 그게 결코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고요. 그 당시엔 또 이제 어리고 또 이제 뭔가 좀 더 열이 차 있다 보니까 가서 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처음 말씀드린 건데 그때 저는 이미 뽑힌 걸 알고 나왔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막용만 회장님께서 네. 저희 대표님한테 네. 쟤 뽑아도 돼?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사장님께서 반모하시잖아요. 네. 그럼 사장님께서 보셨어도 저 뽑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장님께서 네 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면접 결과야 나중에 통보 받았지만 사실 나오면서부터도 저는 나는 합격했구나 라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던 게 사실 합격 발표 기다리는 동안에도 얼마나 사실 천당과 지옥을 오갑니까 저희가. 근데 그때 되게 나는 오늘 합격했어 라는 이 확신을 갖고 나왔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책에 나온 그 어떤 그룹 총수가 SNS에 올렸던 네 맞아요. 네네네네. 제가 이제 매일경제 기사에 나왔을 때 왜냐면 당연히 홍보팀에서는 그룹 총수분의 이름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날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게 맞으신지 확인차 올라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많은 사람을 면접을 보셨을 텐데 기억을 하셨다가 SNS에 페이스북에 제 기사를 이제 올리셔가지고 일화를 또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SNS 채널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 지인분들이 그걸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으로 DM을 보냈었어요. 기억해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처음처럼 언제나 애용해 주십사. 그때 또 다정하게 또 답장도 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아직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뭐 고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전 어두운 곳에서 양주를 스트레이트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양주는 온도락이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제일 좋아하는 술은 그래도 처음처럼 소주죠. 저는 워낙 소주파라서 그냥 소맥을 마시게 되면 소주는 요만큼 들어가고 맥주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맥보다도 그냥 소주로 그냥 딱 시작해서 소주로 끝내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가 또 아시다시피 맥주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맥주로 깔끔하게 시작하고 소맥도 마시고 이제 소주도 마시고 이제 종합 주류 회사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술을 가급적 술자리에서 좀 음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한 소주는 몇 병 정도?
저는 주량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마시진 못하는데 네. 그렇다고 어디 가서 뭐 실수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상대에 따라서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15년 동안 회사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숙취가 전혀 없습니다. 복 받으셨네요. 네네네. 정말 저희 회사에 뭐 양주부터 뭐 리모첼로까지 다 있는데 어떤 술을 마시고 어떻게 섞어 먹고 얼마나 많이 마셔도 다음날 저는 숙취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활기차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좀 회식은 잘 못하겠어요. 네, 저희도 아이러니한 거긴 한데 술회사지만 저희가 왜냐면 또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대표 사장님들도 만나야 되고 소비자분들도 만나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부터 그 코로나 방역에 가장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회식은 뭐 거의 전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누가 떠나가셔서 송별회 자리 이런 거 아니고서는 그리고 어차피 4인 이상 못 모이다 보니까 회식할 여건이 안 돼가지고 저희는 요새는 근래에는 술은 거의 못 마시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약간 안타까우면서도 네네네. 직원들하고 이렇게 사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지나면서 이제 끝나겠지. 우리 그때 한번 거하게 한번 회식하자 그랬었는데 직원분들하고 술도 못 마시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분들은 저랑 안 마시고 싶겠지만 저는 그래도 같이 한잔하고 싶고 네. 노래방도 가고 싶고 한데 그런 활동들이 이제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조금 제약을 받다 보니까 저도 조금 답답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육시 나갔을 때도 얘기했다가 좀 편집된 부분인데 전국의 영업사원분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저희가 뭐 미디어에 나오는 뭐 드라마든 뭐 어떤 장면이든 뭔가 힘들고 좀 그런 장면에서 꼭 영업사원분들이 거래처에 막 구박받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닌데 조금 영업사원이 막 이렇게 엄청 좋은 그 직종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저도 가지고 있긴 한데 소비재든 어떤 그 제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영업사원은 꼭 필요한 존재잖아요. 이게 접점에서 소비자분들한테 설득이 되고 거래처에 설득이 되려면 영업사원이 필요하니까 그 영업사원분들이 일단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업의 재밌는 점은 저도 마케팅팀에서도 근무를 했었지만 마케팅은 제가 한 그 마케팅 판촉 방안, 뭐 브랜드 마케팅 방안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직접적으로 검증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가깝거든요. 왜냐면 효과가 있었겠지만 그게 뭐 선호도나 인지도 이런 걸로 그냥 다른 그 측정 도구로 측정이 되는 것 뿐이지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고 딱 직접적으로 하긴 쉽지가 않은데 영업은 그런 부분에서는 딱 제가 맡은 거래처가 있고 제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일어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재밌는 것 같은데 그게 재밌는 동시에 양날의 검인 게 효과가 좋지 않으면 또 저한테 마이너스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자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가 또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또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이분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어서 아닌 경우도 있고 뭔가 예측이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사람도 그런 경우 있고 거래처도 이 정도 100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150, 200이 나올 수도 있고 100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0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조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 어쨌거나 새로운 분들을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 제가 원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영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그게 꼭 술 관련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래처 분들하고 뭔가 건강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뭐 주식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부동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뭔가 그분들한테도 저도 배워가는 게 많고 얻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분들께도 제가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들 때문에 힘든 경우도 적잖이 있지만 또 그 관계들 때문에 힘을 얻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영업이어서가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책에도 빌런들의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식당이나 뭐 예를 들어서 고깃집부터 시작해서 뭐 이자카야 뭐 20대 젊은 층이 오는 뭐 호소방 이런 데부터 사실은 룸사롱 이런 데까지 다 영업을 하는데 그분들도 저희한텐 갑이시지만 또 내방하시는 고객님들 소비자분들께 또 을이 되시잖아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힘드신 일이 많겠지만 이게 내리 클레임으로 내리 좀 갈굼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오는 게 아닌가라는 경우들도 사실 적잖이 있고 조금은
꼬여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호의를 베풀어 드려도 호의를 호의로 안 받고 뭔가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작년에는 제가 위스키 채널도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좀 저희 걸 많이 도와주시는 룸사롱 사장님 계셨어요. 저희로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도 도와드리고 있지만 큰 도움을 줘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한번 식사를 모시겠습니다 했는데 원체 조금 까다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걸 모시면 어차피 할 때 한번 제대로 하자 이런 마인드여서 상무님께까지 보고를 드려서 저희 이제 계열사의 호텔에 가서 뷔페 식당에 가서 호텔에 거래처분을 모신 것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제 영업 인생 동안 딱 한 번이었고 앞으로도 없을 텐데 모시고 갔는데 저도 뭐 같이 먹으니까 좋긴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좋은 데 모시고 왔으면 뭐 최소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실 줄 알았는데 어차피 너네 계열사 팔아주는 거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은 마음에 안 좋은 게 있으시면은 저렇게 생각을 하실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도 조금 코로나 때문에 서로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식 이런 것도 회사에서도 정책적으로도 이제 자제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잠깐 룸사롱 채널 이제 유흥 그 채널이 열 수 있을 때 당일날 전화 오셔서 너희 상무랑 와라 와서 좀 우리 업소에서 음용도 해주고 매상도 올려줘라 했는데 하실 수 있는 요청이긴 한데 저희로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화는 나실 수 있는데 원래 좀 과격하신 분이긴 한데 너네 상무한테 가서 오늘 아니면 다시는 우리 가게 올 필요 없다고 얘기해라고 하는데 저한테 말하는 것도 유쾌하진 않았겠지만 저한테는 소중하고 좋은 상무님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제가 그냥 업무적으로만 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영업사원이라고 해서 가서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야 되고 매출을 올려야 되는 사람인 건 맞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거래처분께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저희도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지원해드리고 도움 요청하시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가는 건데 그런 마인드가 좀 결여돼 있으신 분들하고는 안 가져갈 수는 없죠. 저희도 매출을 해야 되고 소중한 거래처긴 하니까. 그렇지만 딱 업무적으로만 해야지 거기서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사실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시고 계신 상무님도 그렇고 작년에 제가 모셨던 상무님도 그렇고 제가 되게 정말 어른이시구나 감사하다 정말 감동받은 게 이제 사실 상무님들께서도 회사에 가장 최고 우두머리가 아니시다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압박이 오고 잔소리도 들으시고 꾸중도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흡수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계셨던 상무님도 그렇고 지금 모시는 상무님도 그렇고 본인들께서 흡수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엄청 이제 조금 속된 말로 깨지신 것도 알고 있고 싫은 소리 들으신 것도 알고 있고 엄청난 압력이 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제가 인사드려도 어제 안 좋은 일 있었던 거 알고 있는데도 항상 정말 밝게 인사해 주시고 그거를 본인이 흡수하신다는 게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인격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아야 가능하신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작년에 계셨던 상무님, 지금 계신 상무님 두 분 다 저는 이제 또 안테나가 잘 세워 있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렇게 평온하시다고? 이렇게 밑에다가는 싫은 소리 안 하신다고? 그래서 되게 두 분이 되게 회사 이런 걸 떠나서 두 분 다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영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네, 거잖아요. 네. 이게 개개인이 담당을 하는 딱 영업 위에서 100의 부담과 100의 이제 뭐 쪼임과 이런 걸 당하셨어도 저희한테는 자애롭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좀 더 해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여줘야 돼. 또 강하신 분이라 내면이 다 두 분 다 강하신 분이라서 말씀은 또 잘 해주세요. 우리가 중요한 부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턴어라운드 하고 실적도 좀 캐치업하고 해야 다른 데서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알거든요. 왜냐면 위에서 나한테 짜증을 이빨 냈는데 죄송합니다. 짜증을 엄청 냈는데 그거를 밑에다가 그거를 본인이 다 흡수하고 내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쉽지 않으신 건데 한 20년, 25년 다 25년 넘게 다니셨죠. 저희 상무님들. 근데 그걸 흡수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서 근데 저도 다른 지점장님들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덜해도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가 잘해서 저분이 이제 혼나시지 않고 이제
오래오래 계실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하신 것 같아요. 차라리 저희 마음은 상무님이 화를 내시면 차라리 마음은 편할 거예요. 혼 한 번 나고 네. 상무님 혼냈으니까 우리도 마음 편하게 있자 이런 마음이라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꾸중 들으신 걸로 아는데 근데 그거를 저희한테 안 하시니까 아이고 저분이 얼마나 속이 아니실까 싶으니까 아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정말로 되게 가슴 벅찰 만큼 되게 감동받았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요새 막 그 트렌드 코리아도 나와 있지만 멀티 페르소나여서 이제 회사에서는 회사원으로서의 육고비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는 또 엄마나 아내로서의 육고비가 있어야 되듯이 멀티 페르소나를 가지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하고 본인은 회사 밖에서 분리해서 정신 건강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건 사실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미 팀장이고 꼰대라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라서 왜냐면 회사의 발전이 결국에 나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라기보다는 회사가 발전해야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베네핏들도 늘어나는 거지. 그게 아니고서는 나의 승진과 연봉 인상과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직장인들이 성취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연봉과 또 승진 이런 부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가 발전하지 못하면 그런 분들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뭔가 회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걸 많이 얻어가려면은 너무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본인하고 100% 일치시킬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애정과 관심은 가지고 근무하는 게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직을 하려고 해도 무너져가는 회사보다는 잘 나가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데려갈 것 같거든요. 제가 이직을 누군가 데려온다라고 하면. 왜냐면 그 직원이 거기서 또 열심히 했고 역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회사 발전에 일조를 했을 거라는 판단이 들 것 같아서 여러모로 그냥 회사가 좋은 방향 갈 수 있도록 나의 노력이 또 거기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입사 초반에 과장님, 차장님 이런 분들께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한 회사를 10년씩이나 다니냐고 어떤 독한 사람들이 그렇게 10년씩이나 다닐 수 있냐라고 했었는데 제가 15년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돈 때문은 아닙니다. 연봉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신입사원 때부터 회사에 가는 게 너무 좋았었고요. 회사에 계신 분들이 너무 좋았었고 처음처럼은 회사 욕은 해도 처음처럼 욕은 해본 적이 없고 처음처럼은 싫었던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처음이라는 제품과 브랜드가 너무 좋아서 그게 이렇게 내 새끼처럼 잘 자라나가는 모습을 제가 거기에 일조하고 싶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근데 실제로 한번 저희가 18년 6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원체 막강한 경쟁사가 저희가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정말 진짜 너무 감격했었거든요. 와 이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과는 상관없는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지금 처음처럼 그렇게 막 예전처럼 막 순탄한 상황은 아닌데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죠. 처음처럼 다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잘 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강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소비자들 접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유퀴즈 출연할 당시에가 회사 생활에서 거의 가장 번아웃이 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말 뭔가 새로운 시도를 선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여기 나오시는 빌런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 때문에 정말 큰 벽에 부딪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고 회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회사 사람 때문에 벽에 부딪힌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저희 중간 관리자이신 파트장님들께서도 혼자 그렇게 너무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아라.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힘들기만 하고 욕만 들어먹는데 왜 그러고 있냐라고 걱정하실 정도였었는데 그때 솔직히 되게 많이 속상했고 그 당시 작년에 모셨던 상무님 앞에서 회사에 제가 절대 울지 않는데 저를 위로하시려고 만든 술자리에서 되게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었어요. 상무님께서도 많이 위로해 주셨고 근데 그때 딱 그런 시기에 유퀴즈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나가기 사실 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상무님을 곤란하게 하면서까지 나갔죠. 근데 나가보니까 저는 그냥 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육고비를 보여드렸는데
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실제로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하니까 그때 다시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회사에서는 이렇게 나에 대한 불호가 적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의 노력을 인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기특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진짜 유퀴즈 덕분에 제가 다시 아, 이렇게 나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마음 추스르고 다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그 하상욱 시인의 나이가 드니까 복수도 귀찮다. 알아서 망해라 라는 게 있는데 진짜 그게 명언인 게 그분들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 빌런분들한테. 근데 알아서 망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 빌런이신 분들이 보통 저한테만 빌런이신 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 때문에 소갈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분이 유쾌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냥 내비두면 알아서 망하시더라고요.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것 같아요. 놓치지 않고 아 그랬었지 아 저렇게 됐네 이렇게 지켜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오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회사에 너무 감사드리는 게 그 그룹 내 어린이집이 있어서 저희 아이는 3년 동안이나 회사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회사 어린이집을 다녀서 맘 놓고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봐주셔가지고. 근데 초등학교는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확실히 또 남자아이기도 하고 엄마의 손길과 이제 엄마의 보살핌이 전보다 더 필요한데 지금 벌써 5월 중순인데 아이 하원 한 번 갔었거든요. 그것도 회사에다가 진짜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아서 반차 한 번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갔었는데 너무 좋아하고 엄마에게 매일 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니까 되게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잠깐 쉬어간다라고 해서 제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것 같고 이제 저는 올해가 39이라 내년이면 40인데 뭔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뭔가 새롭게 방향을 고민해봐도 되지 않나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민기한테 잘해라는 말이나 열심히 해라는 말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저희 엄마 아빠께서 방임형이셨어요. 정말 방임하셔가지고 저희를 믿고 그냥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신 스타일이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뭐 나름대로 또 공부도 막 하고 열심히 하고 해서 이제 결과를 또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셨겠지만 결과를 안겨드리긴 했는데 엄마 아빠께서 저희한테 잘해라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요.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제가 되짚어 생각해봐도. 근데 네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분하고 억울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을 만큼은 해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도 지금 민기한테 저희 아이한테 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열심히 살고 싶은 이유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저희 아들인데 아들이 뭔가 하고 싶었을 때 다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하게 있는데 그럼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실 것 같긴 한데 아이가 저는 꼭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고 다른 가능성이 있으면 뭐 그쪽으로 밀어주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해라란 말도 한 적이 없고 잘해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도 너무 안 시키고 한글도 너무 안 가르쳐서 학교 가야 되는데 제가 애를 한글을 안 가르쳐서 저희 엄마가 잠이 안 오신다고 밤에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실 정도로 저는 어차피 할 사람은 안 시켜도 할 것이고 안 할 사람은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갖다 붙여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기가 뭐가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선생님도 이제 오실 수 있게 하지만 그게 아닌 것들은 저는 전혀 강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엄마로서 굉장히 좀 미안한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스스로 좀 칭찬할 만한 부분, 민기한테 자랑스럽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 뭐 이만큼의 교육을 시키든 뭐 이렇게 하든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제 가치관과 중심을 잡고 가는 사람이라서 민기한테도 뭔가 민기가 원한다면 하겠지만 제가 뭔가 이렇게 남들 하는데 이런 불안감이나 걱정 때문에 시킬 엄마는 아니라는 게 민기한테 지금 못 느끼고 있겠지만 되게 자랑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민기가 지금 8살이라 한 12년 정도만 있으면 이제 합법적으로 저랑 술을 마실 수가 있는데 처음처럼 마실 수 있는데 그때 저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60 정도 환갑 정도 됐을 것 같네요. 근데 뭔가 지금 저는 이제 40부터 시작하는 인생의 후반전을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기한테는 뭔가 친구 같은 엄마, 정말 뭔가 너무 어른으로서의 엄마보다는 친구 같고 좀 편한 엄마가 돼서 민기가 친구를 데리고 와서 우리 엄마랑 한잔 할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친구 같은 엄마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성동화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정말 기뻤던 게 저는 사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꼭 여성지에 한번 인터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락을 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제가 매일 아침 아이를 등교시키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아침에 아이를 위해서 본인 옷은 못 챙겨 입고 아이들 옷만 챙겨 입고 우산 챙겨 나오시는 들 보면서 농담이 아니라 아침에 울컥하더라고요. 어머님들 보면서. 그래서 세상에 엄마들 중에 편하고 쉽게 가는 엄마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든 가정에 계시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남성분들, 여성분들, 아들, 딸들이 이 엄마들의 노고를 꼭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 화이팅입니다.